적분법을 할 거예요. 적분법을 하는데 적분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랑 뭐가 있니?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이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분은 수능에서 물을까요? 물지 않을까요? 안 물어요? 왜 그럴까? 정적분 안에 부정적분 과정에 단호가 있기 때문에 정적분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부정적분은 끝에 뭐가 붙죠? 적분 상수가 붙는데 여기서는 주관식이 아닌 거로 거의 다 그냥 객관식으로 깔끔하게 끝내려면 값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쉽게 얘기를 할게. 부정적분은 뭘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하니? 미분 거꾸로 한 거예요. 미분의 역과정, 미분의 역산이라고 합니다. 미분 거꾸로 한 거. 정적분은 뭘 정적분이라고 하죠? 자, 정적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정의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정의 자체는 이렇게 돼요.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했던 것들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가고 k는 1부터 n f에 a 더하기 n분의 b-a의 k n분의 b-a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뭐 과거에는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지금 교과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정의까지 물어보진 않습니다. 이게 정의다 보니까 이게 약속이다 보니까 정체는 뭐니? 형식적으로는 형식적으로 보시면 얘는 무한급수야. 무한급수다 보니까 우리가 수열에서 급수 SN 다루고 했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정적분 하려고 수열도 배우고 SN도 배우고 했던 겁니다. 시그마 다루려고. 근데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수능이 됐든 내신에서도 의미를 갖는 녀석입니다. 정적분이 뭐냐고 물으면 딱 여러분들이 딱 한마디만 하면 돼. 그러면 더 이상 묻진 않아. 질문하는 사람이. 아, 얘는 정적분을 이해하고 있구나. 유향 넓이. 유향 넓이라는 얘기입니다. 유향이 뭔데? 방향이 존재하는 넓이. 방향이 존재한데 그거 무슨 의미일까? 방향이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부호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거지. 이렇게 볼까요? A에서부터 B까지. 이게 Y나 fx가 있었다면 이때 A에서부터 B까지 fx dx라고 한다면 방향이 존재하죠. 엄연히 방향이 존재해요. 위쪽에 있는 부분은 플러스 방향이라고 아래쪽을 x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한다면 얘는 넓이는 넓인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플러스 방향이 존재하는 넓이와 마이너스 방향이 존재하는 넓이에 어떤 부호를 맞춰가지고 얘네들 더해줄 겁니다. 이런 게 정적분이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적분값을 잘 구하면 넓이가 튀어나오는 거네. 우리가 원하는. 그죠?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박혀 있어야 돼? 부정적분은 미분 거꾸로 한 거. 정적분은 유향 넓이. 부호가 존재하는 넓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부정적분에서는 익혀야 될 게 없나요? 하나는 있죠. 하나 정도는 있죠. 그러니까 뭘 미분하면 얘가 될 거니 발견하는 거라서 부정적분은 무조건 발견하는 거라서 문제가 됩니다. 어디서는 미적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금요일에 결석하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도 결석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적분을 나 잘하고 싶다. 미분도 잘 안 되지만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발견을 못 한다고. 미분은 이런 거잖아. 합성함수 미분해! 라고 한다면 그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적분은 뭘 미분해서 얘가 되지? 발견을 못하면 안 되는 거야. 마치 기하학 문제처럼 보조선이 안 꺼지면 이 그림을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발견을 못하면 안 되는. 근데 수투에서는 너무너무 쉬워. x, 그죠?
F'X 더하기 Fx 뭐 요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런 녀석이 나오죠. 얘는 정체가 뭐니? 이런 것들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감 잡으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양변에 적분해버리면 X, Fx가 나온다는 얘기야. 적분하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내가 부정적분에 수초에서는 다룰 수 있는 게 요 정도 수준밖에 없어요. 왜? 미분이 간단해서. 미분 거꾸로 한 것도 되게 간단한 구조. 요 정도만 익히면 된다고. 그래서 요 얘기는 할게요. 얘는 무조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X, F'X 더하기 Fx. 얘는 얘를 미분한 거다. 요 정도만 일단 머릿속에 가다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적분은 뭐라고? 유향 넓이라고. 근데 제가 내신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지만 수투 같은 경우는 미적분 같은 경우는 미적분이랑 수투랑 좀 다른데 수투는 일단은 대상 자체가 다항함수잖아요. 그죠? 그리고 끽 해봤자 2, 3, 4차 끝이라고. 단순하기 때문에 수투에서의 적분의 접근법은 미적분에서의 적분의 접분법과 엄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거야. 우리의 목표는 넓이랑 잘 보세요. 넓이랑 뭐죠? 정적분은 유향 넓이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분을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갈 거란 말이야. 이게 넓이를 뭘 해서 다항함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거든. 공식화 하거든. 넓이를 다 공식화 할 거예요. 애지간한 것들을 공식화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볼 거라고? 넓이를 공식화 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정적분을 계산할 겁니다. 물론 내신 때처럼 그렇게 여기에 목을 매달지는 않을 거예요. 내신은 50분 안에 되게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공식화 시키는 것들을 착착착 해가지고 최대한 암산처럼 최대한 간단하게 푸는 것들이 50분의 시간이 너무 크니까. 근데 수능에서는 대치동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과 저기 외딴 섬에 있는 학생들도 결국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기 때문에 비슷한 시험을 내야 되겠죠. 공평한. 너는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되게 스마트하게 푸네. 잘한다. 라기보다는 조금 더 근원적인 것들 물어오겠죠. 그러니까 공식화시킨 이 부분들을 빨리 가지고 있는 게 좋긴 하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국가고시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알고 가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작업은 뭐라고? 정적분을 공식화하는 이 작업,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필수적인 어떤 공식들, 잘 나오는 계산들은 조금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 내용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한 10분 간에 걸쳐가지고. 자, 그럼 가봅시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칠 수 있는 것들은 가보죠. 자, 부정적분에서는 제가 무슨 얘기했죠, 방금? 부정적분에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딴 거 없고 x, f'x, fx 이 녀석의 정체만 좀 잘 기억하자 그랬죠. 얘가 뭐라고? x, fx를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적분하면 x, fx가 살아남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요 내용 했고요. 자, 이제 넓이의 공식화인데 2차 함수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2차 함수. 자, 1번 이렇게 봅시다. 알파, 베타. 지금 넓이만 얘기하고 있어요.
y는 fx인데 fx가 최고차항 계수는 a고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면적은 뭐가 되죠? 면적은 6분의 너무한다. 국민 공식인데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1번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면적이 A가 있을 것이고 여기가 면적이 B가 있겠죠. 어이씨 여기 면적은 P 여기 면적은 Q. 그러면 P랑 Q랑 같으면 AB 대 BC 프라임 몇 대 몇일까요? 응? 이 값은 2대 1일 때 가능합니다. 이 면적이 같을 때는 언제? 2대 1. 이 상황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좋고요. 자, 하나 더. 3차 함수 가볼게요. 원래는 좀 복잡해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큼지막한 것들만 쓰자고. 얘는 어떻게 되죠? 3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 면적은 어떻게 되겠니? 12분의 절대값 A, 절대값 A다,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3차 함수는 4제곱. 알파, 베타, 감마, P, Q. Y는 절대값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제일 편리한 공식은 2번인데요. 3차 함수의 근과 근 사이 어떤 면적을 계산해 줍니다. P는 얼마? P는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거 뭐랑 닮아있죠? 2차 함수의 공식이랑 닮아있는데 여기다가 조금만 곱해주면 돼요. 어떤 거를? 알파와 베타 사이의 근을 찾고 있잖아? 그럼 알파, 베타 사이의 어떤 중점으로부터 나머지 근까지 거리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게 얼만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부터 어디까지? 감마까지 거리는 절대값이다. 요거 곱해주면 넓이가 나오고요. 이 복잡해서 어떻게 쓰나 싶지만 계산 한번 해봐. 이게 3차 함수식을 어떻게 하는데 다 전개해가지고 베타 넣고 부정적 분구하고 베타 넣고 부정적 분구하고 알파 넣고 그렇게 계산할 건데 이게 외우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6분의 얘는 어떻게 되죠? 절대값 A에 베타랑 감마 사이의 면적 그럼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몇 제곱? 세제곱 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베타와 감마 사이 면적이기 때문에 베타 감마의 중점 얼마죠?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로부터 나머지 근 알파까지 거리 얘를 곱해주시면 면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1, 2, 5,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5라고 합시다. 그럼 봐.
이게 y는 fx인데 얘를 1부터 5까지 fx 적분해 달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다 전개한 다음에 부정적분 구하고 5 집어넣고 부정적분 구하고 1 집어넣고 빼면 되겠지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할 거라고? 여기 면적을 내가 A라고 할게. 여기 면적을 내가 B라고 할게. 그러면 정적분 값은 뭐가 되겠니? A와 B로 표현해봐라. 뭐가 된다? 그 구간 안에 있는 면적 이건 A고 이건 B인데 부호가 밑에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에다가 얼마를 더해준다고? B를 더해줄 거예요. 마이너스 A에다가 B를 더해줄 거예요. 근데 A의 면적은 뭐가 된다? A는 이게 이 말이야. 정적분은 부호가 있는 넓이고요. 넓이는 근과 근 사이 넓이는 우리가 다 때려넣고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데? A의 계산은 6분의 최고차항의 절대값 2 1하고 2 사이의 근이 넓이니까 2-1의 세제곱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1과 2의 중점으로부터 나머지 근 1과 2의 중점이 얼만데? 1.5가 되겠죠. 요거 곱해주시면 되고요. B는 6분의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니까 2가 되고 5 마이너스 2의 몇 제곱? 세제곱하고 5와 2의 중점이 얼만데? 2분의 5 플러스 2로부터 나머지 근 1까지의 면적 얘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거기다 이제 부호만 결정해주면 대단히 쉽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되겠니? 3차 함수의 근과 근 사이의 어떤 면적 공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쓰임이 큽니다. 적어놔. 그러니까. 자, 4차 함수는 자 볼게요. 여기서는 여기 면적을 A라고 한다면 여기 근과 근 사이 면적인데 여기 면적을 B라고 한다면 차이가 이렇게 되는데요. 3중근, 실근, 중근, 2중근, 중근, 뭐 2중근 뭐 이런 녀석인데 얘는 면적이 얼마가 되냐면 얘는 20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4차 함수면 5제곱. B는 30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제곱? 4차 함수는 5제곱. 이렇게 됩니다.
성질이 훨씬 많아요. 한 2배수, 3배수 정도 되는데 그냥 요 정도만이라도 익히고 가자고. 많이 나오는 거니까. 넓이에 대해서는. 자, 그럼 봅시다. 여기까지 일단은 썼죠. 제가 계속 하면서 공식은 여러 번 언급하고 갈 거예요. 그때그때 쓸 때마다. 그러면 몇 번 써놓고 포스트잇 붙여 놓고 풀다 보면 조금 감은 오실 거야. 여러분들이 일찍 안 와서 그냥 읽기 뭐 해서 그냥 부정적분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일단은 보죠. 정적분으로 먼저 간다라고 했어요. 왜? 수능에서 부정적분 안 물어와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니? 얘는 어떻게 되죠? x 세제곱. 이게 3이 밑으로 가면서 약분하게 되면 x 세제곱. 1이 있으니까 2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c가 될 겁니다. 그죠? 이 정도 계산 다 하세요. 그지? 근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죠? 우리가 이제 공식화 시키는 건 알았는데 실제 계산은 어떻게 하니? 이 녀석이 부정적분 중에 제일 심플한 거, 적분 상수 없이 이런 걸 이제 찾은 다음에 그죠? 이렇게 집어넣죠. 그 말은 라지 f b 마이너스 라지 f a. 누가 만들어낸 방법입니까? 뉴턴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꼴. 이게 이제 정석적으로 푸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분을 먼저 배우는 거라고. 미분에서 f가 되는 라지 f를 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라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도함수가 있어요. f'x가 있다고 치자. f'x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가 1, 2,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면적 자체가 1, 그 다음에 여기는 3이라고 할게요. 3이라고 해. 그리고 f1이 2였다고 하자고. 그럼 이 그래프 그려낼 수 있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y는 fx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뭐 3차 함수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일단은 그냥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도함수니까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얘네들의 부호가 뭘 결정한다고? 증감을 결정한다고? 지금 f'x에 이렇게 있으면 지금 하고 있는 테마는 이건 거야. 도함수로부터 뭘 확인하자고? 원래 함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찾자고. 도함수로부터 원래 함수를 그려내자고. 지금 그거 하고 싶은데 도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대. 그 전까지는 뭐 했죠? 미분 활용할 때는 요거 안 했어. 뿔맛 했다고. 근데 여기 면적이 지금 면적이 주어졌어. 왜 주어졌을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여기는 플러스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 반대죠.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잖아요. 그 말은 뭔데?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그런 꼴이라고 그래프가. 그러면 1에서 뭘 가져? x는 1에서 뭘 갔죠? fx는? 극소. 오케이. 극소. 2에서는 극대. 다시 5에서는 극소. 이렇게 되는데
그것까지는 알겠다고? 1에서 뭘 갖는다고요? 1에서 1,2로부터 뭘 갖죠? 극소를 가져요. 극소를 가지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와줘야 돼? 감소해가지고 여기 싹 극소 요런 모양이야. 그 다음에 2에선 뭘 갖죠? 2에서는 극대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여기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이 도함수의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이 면적만큼 증가를 해요. 이 면적만큼 마이너스니까 감소를 해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도함수의 근과 근사의 면적만큼 증가했다, 감소했다, 그걸 봐야 된다고. 그러면 2에서는 극대라는 거 알겠는데 얼마만큼 증가했으니까 1만큼 증가했으니까 이 fx는 어디를 지난다? 2,3을 지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수아나?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2,3을 지난다. 그 다음에 5, 얼마를 지나죠? 그죠? 5, 어디를 지난다? 3만큼 다운된다. 극소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번에 올라가는 거야. 요런 그림이라고. 이걸 여러분들이 찍어낼 수 있어야 돼. 이걸 모르면 기계적인 문제, 셈 비슷해 말고 그 이상은 못 들어가요. 도함수로부터 원함수를 구할 때 이건 한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면적이 없었어. 아, 감소 증가, 극소, 극대, 극소. 요거까지는 하는데 실제로 한 점이 주어졌죠. 1,2니까 1,2를 찍어놓고 1,2가 뭔데? 극대잖아. 1,2가 극소잖아. 그지? 극소인데 1만큼 증가하고 3만큼 떨어진다. 다음 극가까지.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익혀달라. 그런 내용인 겁니다. 자, 7번 하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8번.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수능 문제다 보니까. 지금 한 건 기본, 계산을 위한 것이고 이해를 위한 것들이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잘 못해.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늦게 오고 무기력하게 있고 졸고 안 돼. 자, fx가 있네. 그릴 수 있죠. 근데 어디서부터? 0부터 4까지인가요? 0부터 4까지네.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야지 뭐. 원래 일단 fx 그려볼게. 원래 fx 그리면 어떻게 되죠? 1, 2, 3 이렇게 되는데 원래 그림은 어떻게 되죠? 원래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요런 모양인데요. fx 모양이 이렇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4까지. 근데 절대값을 붙였어.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이런 거죠. 뒤집어 올리는 작업이죠. 이렇게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래? 계산을. 다각형은 그냥 적분식으로 쓰는 것보다 넓이잖아요. 0부터 4까지 절대값이니까 이거 그냥 면적만 다 구해달라는 얘기야. 면적만 다 구해달라는 얘기야. 면적만 다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삼각형 따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얼만데? 이거 면적 얼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을게. 여기 A 잡고 여기 B 잡고 여기 C 잡을게. B 바로 계산된다. 2분의 얼마? 2분의 1의 밑변이 얼마? 1. 높이가 3. 이렇게 될 것이고. C는 사다리꼴이잖아. 3, 1이니까. 2분의 1의 밑변을 3, 밑변을 1, 높이를 4 빼기 2니까 2. 이렇게 잡으면 얼마? 이렇게 되죠. 여기는 2분의 3 이렇게 되고. 자, A는 그렇게 성질을 알면 좋고 여기가 A잖아요. 여기가 A잖아요. 2A니까 2A는 사실 뭔데? 이 참수의 근과 근사의 면적이라고. 자, 공식 한번 써보자. 2A가 넓이가 어떻게 되니? 근과 근, 알파랑 베타 사이 근과 근사의 면적이니까 6분의 최고차항 개수가 얼마? 1.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인데 2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A 값은 얼마죠? 6분의 8, 6분의 4, 3분의 2네. 이렇게 돼버려요. 얘네 다 더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절대값이니까. 요거 A, B, C의 면적. 그러면 4, 2분의 3,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약간 이상한데? 뭐가 잘못됐지? C 계산 맞죠? C는 맞고 삼각형이 안 되잖아. 아휴. 이 참수를 지금 삼각형이라고 했다. 미친 거죠? 사실은 A랑 B랑 같은데요. 뭐 그거는 제가 아까 왜 그랬다 그랬죠? 여기 2대1이면 면적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테니까 이건 계산해 보자고요. 1부터 2까지. 죄송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건 그냥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잡으면 되겠니? 1부터 2까지니까 얼마? 3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x를 둘 하나 3분의 1에 개별적으로 계산하자. 2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 2 빼기 1 이렇게. 그럼 얼마죠? 3분의 7 빼기 1이니까 3분의 4 이렇게 되겠네. B는 3분의 4, A는 3분의 2. 둘을 더하면 2가 되고요. 여기는 4가 있으니까. 원래는 저는 계산 안 해요. 어떻게 하죠? 얘랑 얘가 같다는 거 알기 때문에 요 면적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2대1이잖아요. 2대1이면 면적이 같다고. 2A랑 B랑. 자, 8번. 8번을 별표 치세요. 여러분들 8번 잘 못하십니다. (8번도) 잘 안되고 9번도 잘 안되고 다 안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어려워요. 이게 이해를 좀 하셔야 돼.
자, 볼게요. 봐라. 8번은 어려운데, 이거 보시면 얘가 뜻하는 바가 뭐니? 주기가 3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기가 3씩 반복. 3씩 반복. 3마다 같은 값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야. 3개씩 끊으면 똑같은 게 계속 연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fx는 0 이상이고요. 자, 보시면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제곱하는 값이니까 이 안쪽이 최소가 되려면 이 안쪽에 있는 값이 얼마면 되겠어? 값을 최대한 줄이면 되잖아요. 절대값 자체가. 적분하는데. 그지? 제곱이니까 적분 대상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부피를 값을 줄이려면 최대한 여기가 제로면 제일 값이 적은 거잖아. 그지? 제곱 함수니까 음수가 안 나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럼 얘를 0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조사해 보셔야 되는데.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을 한번 봐봐. 한번 그려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있으면 방금 그렸던 그림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되잖아요. 2,3이 될 것이고. 그지? 근데 x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어떤 값이다? 음수잖아요. fx는 양수잖아요. 0 이상의 어떤 값이잖아요. 음수랑 양수 더해가지고 0을 만들 수 있니? 있잖아. fx가 뭘 만들어주면? fx가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함수가 나오나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fx는 뭘로 잡으면 되는데 1-x제곱 잡아버리면 그때 fx는 파란색으로 내가 그릴게. 파란색으로 이런 녀석이 돼버리는 거야. fx는 이렇게 잡아버리면 둘 더해가지고 빵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근데 이 이후에는 봐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양수잖아. 그럼 fx를 가지고 뭘 만들려고 시도를 해도 결국 어떻게 돼? 값이 더 커지는 쪽으로 할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fx가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양수가 된다는 거는 어차피 막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그 값을 키우지만 말아달라고. 여기다가 뭔가 값을 보태면 값이 더 커질 테니까, 제곱할 때.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fx가 어떻게 생겨먹었어? fx는 이런 녀석의 반복인 거죠. 하나는 1-x제곱 하고 한 칸 그냥 가는 요런 게 반복이에요. 요런 식으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26까지는 구간의 길이가 얼마니? 27이잖아요. 그럼 몇 번 반복되는 거예요? 한 세트가. 똑같은 게. 요게 9번 반복되는 거니까 하나만 계산해가지고 9배 하자. 그러면 9배 하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 그럼 여기 면적을 a라고 하면 여기는 어차피 제로일 테니까 9a가 되는 거예요. 자, 공식 쓸 수 있을까? 이거 면적 얼마? 6분의 최고차항 계수는 1에다가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2죠. 2의 몇 제곱? 세제곱. 6분의 8, 3분의 4네. 9 곱하기 3분의 4를 하면 10인가요? 8번의 답은 12가 됩니다. 자, 9번 한번 할 수 있을까요?
더해서 3이 되고 곱해서 2가 되는 숫자들의 조합은 뭐죠? 1하고 2. 근데 그게 x랑 y라고 한다면 누가 1이고 누가 2죠? 그건 말을 못해요. 그죠? 그지? 그거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알 수 있어요. fx 더하기 gx가 x제곱 더하기 3x인데 곱을 봤더니 합도 이 녀석들의 조합이네. x제곱 더하기 1하고 3x-1 더한 거. fx gx도 곱이 x제곱 더하기 1과 3x-1을 곱한 거. 요런 느낌이라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 fx gx는 결국 어디서 가져온 녀석이라고? 그거를 요렇게 쓰면 표현이 적합할 것 같아요. 집합은 다른 건 다른 걸로 보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어야 돼. fx gx는 요거 아니면 요건데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이런 얘기는 했다. fx가 gx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같거나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네요. x제곱 더하기 1 요런 그래프가 있고요. 3x-1이 있죠. 그럼 어디서 만나요? 1이랑 2에서? 네. 이렇게 된대. 그러면 여기가 1하고 여기가 2 이렇게 있습니다. 자, 높은 게 누구라고? 높은 게 fx. 그죠? 그럼 높은 게 언제? 뭐가 높죠? 0에서 1까지는 이차함수가 높고 1에서 2 사이는 직선이 높고 그러니까 적분할 때도 어떻게 해줘야 돼? 0부터 2까지 적분해 달라고 했는데 함수가 달라져. 어디서? 높낮이가 1에서 2 사이에 바뀌니까. 그래서 어떻게 써줘야 된다? 0에서부터 1까지는 누구라고? 곡선이라서 x제곱 더하기 1을 써주셔야 되고 1하고 2는 얼만데? 1하고 2는 직선이라서 3x-1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직선이니까 요거는 이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사다리꼴 얼마죠? 여기는 1이고 2인가요? 2고 2 집어넣으면 5고 여기 1이니까 2분의 7이네. 여기는 2분의 7 이 값은 2분의 7 0부터 1까지니까 x제곱 더하기 1은 이건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는 3분의 x 세제곱 더하기 x니까 1빵 하면 3분의 4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3분의 4에다가 2분의 7을 더하시면 됩니다. 6분의 8, 21 해서 6분의 29
되겠니? 그 다음에 10번 보자. 10번. 자, 10번 볼까요? 10번은 답 나온 사람. 자, 최우창의 값이 개수가 1인 녀석이니까 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지? 이렇게 볼게. 0부터 1까지 f 프라임 x dx.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 f 프라임 x dx가 제로래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죠? 정적분 풀면 어떻게 되냐? f1 빼기 f0가 0이라는 얘기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f2, 여기서 올 수 있는 게 f2 빼기 f0가 또 제로죠. 맞니?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f0랑 f1이랑 f2가 얼마? 0은 아니지. 같다는 거니까. 뭔진 몰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F1이 F0랑 같고 F2가 F0랑 같고 요 사실이라는 얘기죠. 맞니? F2 빼기 F0가 제로. 그 다음에 F1 빼기 F0가 제로. 그게 어떤 값인지 몰라 이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걸 보고 1학년 때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y는 k에 대해서 만난 점이 0, 1, 2라는 얘기니까 어떻게 세팅하면 돼? 차이 함수로 fx 빼기 k는 0도 근을 갖고 1도 근을 갖고 2도 근을 갖네. 최고차원 계수는 1이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해? 우리한테 k 값을 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f'1을 알고 싶다는 거니까 미분하면 되잖아요. 끝나잖아요. k가 사라지잖아. 그럼 이거 한번 미분하면 x-1, x-2 x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가 없으면 x에 x 마이너스 1. 그래서 f 프라임의 얼마? 1 값은 x 마이너스 1 가진 애들 다 날아갔잖아요. 이렇게 된다. 어떤 값이요? 네네네. 그러면은 참참수라서 3참수면 도함수는 2참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요런 거겠죠.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은 무슨 얘기 할 수 있죠? 이건 도함수인 거잖아. f 프라임 x에 대한 얘기인 거죠. 특수한 함수의 정적분이라고 하지만 보시면 이게 어떤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딴 거 없어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 일단은 대칭이 있는 녀석하고 주기 대칭하고 주기만 보시면 되는데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게 포인트는 이거야. 대칭을 잡을 때는 뭘 떠올려야 된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나오면은 fx의 대칭성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fx가 만약에 원점 대칭이면 어떻게 되죠? 원점 대칭이면 a는 제로가 될 거죠. y축 대칭이면 반만 하면 되죠. 0부터 a까지. 대표적인 게 이런 거니까 x 세제곱인데 뭐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적분해 달라. 그러면 여기 면적이 똑같죠.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됩니다. 이런 녀석이 돼버리고 한쪽은 하나는 뭐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0에서 a까지 반만 하면 되잖아. 이게 양수든 음수든 간에 반만 계산해서 2배를 해주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대칭과 관련된 녀석이에요. 두 번째는 근데 잘 봐봐. fx가 원점 대칭이 되려면 fx는 어떤 녀석이죠? 홀수 차이일 때만 가능해요. 홀수 차들은 다 가능해요. 이게 원점 대칭인 경우는 홀수 차면 원점 대칭이 됩니다. 짝수 차는 뭐가 되죠? y축 대칭이 돼요. 다항함수니까.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꼭 홀수랑 짝수랑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으면 뭘 해주면 된다? 홀수 차들은 다 지워버리면 돼.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죠? 짝수차만 남았으니까 반만 계산하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계산하는 법입니다. 이게 특수한 함수, 대칭성이 있을 텐데 이걸 일반화 시킨 것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화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원점 대칭, y축 대칭만 얘기하고
내일 얘기하면 되겠죠. 네. 두 번째. 주기는 이미 하긴 했는데, 주기가 만약에 t라고 합시다. t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f에 x 플러스 t가 있으면 이게 fx랑 같다. 이런 시그널을 받았어요. 아, 그럼 t만큼 이제 반복이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임의의 a에 대해서 n은 자연수입니다. 얘가 뜻하는 바가 뭐니? 어떤 값이든지 간에 이게 주기를 n배한 구간의 길이를 따져봤는데 주기를 n배한 녀석이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자고? 한 주기만 계산한 다음에 걔를 몇 배 해주면 된다? 그냥 n배 해주면 된다. 포인트는 뭐라고? 어디서 시작하는 상관없어. 구간의 길이만 주기의 정수배가 돼버리면 하나에 적분해가지고 n배 시켜주면 된다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이건 직관적으로 간단하잖아. 되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번 봅시다. 일단은. 그래도 곧잘 따라가요. 이쪽 파트는 그래도 앞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을 수 있어. 11번하고 12번 봅시다. 11, 12. (11, 12, 14, 16) 이렇게 봅시다. 연필 잡아. 야, 풀고 나서 얘기해. 쉬는 시간에 얘기하든가. 자, F는 원점 대칭이죠.
그죠?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지? 그럼 홀수차란 말이야. 원점 대칭이에요. 그 다음에 G는 뭐죠? G는 Y축이니까 짝수차가 됩니다. 그랬을 때 H는 F 곱하기 G잖아요. 무슨 함수죠? 홀수차랑 짝수차를 곱하면 홀수차가 될 테니까. 얘는 원점 대칭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녀석을 미분했어요. 그럼 차수 하나 떨어지는 거잖아. 어? 뭐가 되니? 짝수차가 되죠. Y축 대칭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끌고 온 상태에서 그럼 이렇게 봐야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게 홀수니 짝수니 따질 수 있는 기준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미 있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짝수차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그럼 얘는 날려야죠. 홀수차는 제로라고 했잖아. 얘는 반만 계산하면 된다 그랬죠. 10에 0부터 3까지 H'X dx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죠. 10에 H'X 얘는 뭐 또 뭔데? H3 빼기 H0잖아요. H3이잖아요. 왜? 원점 대칭이니까. H0는 제로다. 원점 대칭인 녀석. 그래서 10에 H3이 10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뭐 홀수차들은 지우면 되겠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있으면 얘 지우고 얘 지우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2배의 0부터 A의 3x 제곱 더하기 1 dx가 60이죠. 그러면 여기는 나눠버리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그러니까 A 세제곱 더하기 A죠. 이게 30 A는 3
뭐하냐? 지금 16번, 14번 하는데 지금 11번 보고 있네. 조용. (14번은) 뭐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는 건 홀수차만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3차함수라고 했고 최고차는 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세팅하면 되겠어? x 세제곱 더하기 ax 정도로 하시면 될 겁니다. 홀수차니까. 그럼 끝이 나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x를 하나 곱했으니까 x 4제곱 ax 제곱입니다. 5분의 12. 그럼 사실은 0부터 1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0부터 1까지 x 4제곱 ax의 제곱 dx는 얼마? 5분의 6입니다. 5분의 x 5제곱 3분의 a x 세제곱에다가 1빵. 그럼 1만 대입하면 된다. 그죠? a는 얼마인가요? 1, 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F2는 8에다가 2, 3은 6 하면 14. (16번) 봅시다. 16번 보시면 여러분들 가를 해석을 잘 못해요.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적어 놓고 봅시다. 그 다음에
a분의 2 fx dx가 a분의 2에 fx dx 절대값을 붙였더니 9분의 22가 됩니다. 그 다음에 fk가 제로라고 했고요. 그럼 k부터 2까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렵게 보지 말고 얘를 알고 싶은데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보통 쓰잖아요. 정적분 계산할 때.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되는데 라지 f t 빼기 라지 f 얼마? 제로는 라지 f의 얼마? 2a 마이너스 라지 f의 2a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1로 보냅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가 뜻하는 바가 뭐죠? 이거 계산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볼게. 이거 미분 한번 해볼래? 미분 한번 해볼래? 여러분들 그걸 배웠으니까 뭘? 미적을 했으니까 미분 한번 해봅시다. 얘는 얼마? 미분하면 ft 얘는 자 얘는 어떻게 되죠? 미분하면 겉함수 f 라지 f 프라임에 2a 마이너스니까 요렇게 돼버리고 속미분 이렇게 하면 얘가 여기는 상수값이니까 제로잖아요. 그죠? ft랑 뭐가 같다고? f에 2a 마이너스 t가 같대. 무슨 뜻이야? t자리에 a 플러스 t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렇게 되죠. a 플러스 t랑 a 플러스 t는 f에 a 마이너스 t랑 같아져 버려요. 축이 얼마라고? a. 축이 a. 그래서 요런 녀석입니다. 축이 a이기 때문에 이 참수가 있는데 여기가 얼마라고? k라고. 근데 2가 있어가지고 그죠? 이 정도 있다는 얘기죠. 왜? a부터 2까지 적분한 값하고 절대값 쉬운 값이 다르다는 건 그 사이에서 뭐가 있다? 근이 있어가지고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러면 면적을 이렇게 잡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잡으면 k부터 a까지도 a 되죠. 대칭이니까. 이것만 잡아주면 돼. a부터 2까지 적분했어요. 그쵸? 유향 넓이니까 마이너스 a에다가 b를 더한 게 얼마? 2. 절대값을 씌우면 요렇게 돼버리니까 면적 그냥 그 자체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a 플러스 b가 얼마? 9분의 22. 근데 우리한테 요구되는 값이 뭐죠? 최종적으로 정적분 값은 k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b네. a, b 값이 다 나오는데. 알겠니?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a 값은 얼마죠? 응? a는 9분의 2, b는 9분의 20. 그러면 9분의 16이니까 25가 되겠네.
하나만 더 해볼까? 17번. 좀 풀어라. 자, 볼게요. 17번은 fx가 x 4제곱 ax 세제곱 bx 제곱입니다. 0부터 1까지는 g'x가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g'x가 0 이상이니까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0에서 1 사이에서는 gx가 fx. 언제? x가 0 이상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고, x가 1에서 2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gx는 fx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k만큼 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니? 그래프가 있는데 어떻게 간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증가니까 3차함수의 어떤 4차함수의 일부분이 있다고 봐요. 0에서 1까지는 증가를 해. 그죠? 뭐 요런 그래프인데,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두 번째는 1만큼 이동하고 얘를, 그죠? k만큼 이동한다니까 얘를 요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k만큼 올린다는 얘기니까 요렇게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이런 식으로 붙인다는 얘기야. 그 말은 뭔데? F1이 얼마란 얘야? F1이 K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함수 전체를 봤을 때 gx는 조건 하나가 더 있어야죠. 가장 강력한 조건을 제가 안 썼습니다. 그게 뭐예요? 증가함수는 썼고요. 이게 증가니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거, 그렇죠? 미분 가능하다는 거. 미분 가능하다는 거. 봐봐. 여기가 지금 평평하게 갖다 붙였잖아. 그럼 사실 여기도 이렇게 평평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다시 붙었을 때 미분 가능하게 붙일 수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G'0는 얼마니까? 제로잖아요. G'0가 제로니까 F'1도 제로여야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요러한데 F'1도 제로여야 된다는 얘기죠. F' 제로란 F'1이 같아야 되고 F' 제로가 제로잖아요. 여기서는 4 더하기 3a 플러스 2b 가 이렇게 제로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0에서 1 사이에. 증가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러려면 일단은 x로 묶었을 때 4x 제곱 3ax 플러스 2b가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 얘는 무조건 0하고 1 사이에서는 0보다 커야 돼요. 그치? 근데 판별식만 쓰기엔 좀 그래. 영하고 1 사이에서는 얘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 요 사실을 써줘야 되는데. 근데 b 값 대신에 이렇게 쓸게요. 2b가 얼마라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다시 쓰면 이쪽 부분만 또 가져오자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3a로 묶을게. 4로 묶으면 이렇게 된다고? 4에 x 플러스 1 더하기 3a. 얘가 음수잖아요. 여기도 음수여야 되죠. 그래야지만 해서 양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아무리 높아도 a 값은 얼마? 이 값이 제일 높다 하더라도 이 값이 음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3a 플러스 8이 음수.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이 돼버리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모양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0에서 1까지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증가를 해요.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 다음 녀석은 뭐죠? 1에서 2도 이렇게 증가를 해요. 여기도 증가를 해요. 근데 이때 높이가 얼마겠니? 이때 높이가. 그럼 이렇게 봐야 되겠지. 0에서 1까지 적분한 값을 내가 A라고 잡을게. 여기도 A가 될 것이고 여기도 A가 될 거고. 이 박스의 넓이를 B라고 보면 결국은 0에서 3까지 적분해 달라는 건 몇 개야? 3개의 A 플러스 B 값이 되는 거죠. 그지?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큰 삼각형. 큰 삼각형. 어차피 그 넓이 붙이면 똑같으니까. 어떤 삼각형이요?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지금 점대칭이라는 얘기는 말 못하잖아요. 그냥 제가 그냥 편하게 그렸을 뿐인 거지. 근데 하다 보면 비슷할 수는 있어요. 자, A 값은 이거는 적분해 봐야 되겠죠? 적분해 봅시다.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데? 얼마? 5분의 1, 4분의 A, 3분의 B죠. 이게 A죠. 그 다음에 B 값은 뭐죠? B는? 이게 F1이잖아요. F1. 1 곱하기 F1이니까 B는 얼만데? F1. 3A. A 더하기 B 더하기 1이죠. 적분값이 아니야. 그냥 박스야. 직사각형. 그럼 A 플러스 B는 얼만데? A 플러스 B는? A 더하기 B 값을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얼마? B가 얼마였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A 빼기 2니까, 그죠?
나오네요. B가 2? 네. 왜죠? 작은 B. 작은 B. 그러니까 결국 하려고 하는 작업 이걸 스몰 a로 다 고쳐가지고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이걸 이제 a 플러스 b를 a에 대해서 쓰면 어떻게 되죠? 일단 4분의 5A. 4분의 5a, 5분의 6, 그 다음에 3분의 4b잖아. b 대신에 얼마 쓰자고? 마이너스 2분의 3a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자고. 그러면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4분의 3A. 마이너스 4분의 3a 마이너스 5분의 6 빼기 3분의 8 이 녀석의 3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3a는 4분의 3 하면 2가 되죠. 여기 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가. 응? 네, 그러면은 여기 2니까요. 이렇게 봅시다. 2니까 3에 2 플러스 5분의 6 마이너스 3분의 8 이 값만 일단 계산해 볼까요? 6 플러스 5분의 18 마이너스 8 5분의 얼마죠? 5분의 8 160? 응? 아니다. 160 맞죠? 140이라는데? 네. 뭐가 계산이 잘못됐을까요? 140이 말이 되나? 140 나오면 5분의 7이면 가능하죠. 야, 5분의 7도 아니면 5분의 14여야 돼요. 아니, 5분의 7 5분의 7? 뭐가 잘못됐을까? 뭐 계산은 어려운 계산 아닌데 그죠? 뭐 이렇게 보시면 a가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 이건 맞고요. 마이너스 4분의 3을 하면 2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괜찮고 여기는 왜 3분의 4가 나왔죠? 3분의 4b 맞네. 4분의 5a a, b 값이 맞는지만 확인해 볼게요. 제가 뭐 a는 마이너스 3분의 8 맞죠? 이때 b 값은 2 다 맞는데 그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이 부분을 계산을 잘못했네요. 이 문제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1하고 2 사이에 2하고 3 사이도 계속 증가하는 걸로 봤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급하게 문제를 본다고 요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계산을 했는데 지금 문제 조건이 뭐예요? 다에서는
1하고 2에서만 해당이 된다고. 그럼 어떻게?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서 한 번 더 올라간 상태에서는 2에서 3 사이는 똑같이 반복된다는 조건이 없고요. 단지 뭐만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만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여기선 이렇게 상수값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값이 달라지는데 어차피 여기서 A 값이 얼마?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8일 때 B 값이 2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값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 계산을 하면 요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1에서 2까지만 걸리는 조건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간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2하고 3 사이에서는 그냥 직사각형으로 가야지만 넓이가 140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 절대값 2의 x승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y는 k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 사이 거리가 2가 된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보시면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있고 2의 x승 있고 쇽 x축 지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점근선이 이제 플러스 15로 바뀝니다. 그죠? 자, 여기에 이제 y는 k가 지나가요. 그때 너랑 요 선분의 길이가 2라는 얘기니까 하나를 t라고 잡고 하나를 t 플러스 2 이렇게 잡습니다. 너를 t 플러스 2. 그러면 t라는 거는 사실은 원래 어디다 대입하는 거냐면 이쪽 함수에 대입하는 거죠. 이쪽. 근데 얘는 누구냐면 2의 x승 마이너스 15가 아니라 마이너스 2의 x승 플러스 15가 되는 거지. 너를 경계로 이쪽이 마이너스 2의 x승 플러스 15 이쪽이 2의 x승 빼기 15예요. 그래서 t라는 건 여기 t 플러스 2는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의 t승 플러스 15랑 뭐가 같으면 되냐면 2의 t 플러스 2승 빼기 15랑 같으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문제. 2의 t승이 나오죠. 2의 t승 얼마 나오니? 30는 넘어가면 9 곱하기 2의 t승 나온다. 그지? 이렇게 나오네. 2의 t승 3분의 10인가? 요게 나오면 여기서 빼주면 답이 안 나오네. 3t죠, 3t. 죄송. 3t죠. 됐죠? 엥? 그래도 이상한데? 아, 5인가? 5? 5다야. 6이다. 왜? 9 나오는 거 아니야? 답 3번 아니야? 응, 그래. 자, 이렇게 9번 t값 구할 필요 없어요. t값 구하는 거 아니고 2의 t승 값 구하는 거예요. 여기다 대입한 게 k거든. 그 다음에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그 다음에 a의 x승, 로그 a의 x승. a의 x승과 로그 a의 x승 서로 역함수 관계 있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y는 x에 대한 대칭성을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식을 그림을 두 개를 그려보면 너랑 y는 x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죠. 하지만 자, 너가 이거 6, 1, 1 이렇게 돼 있는 상황.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A, B와 B, C가 서로 같대요. 지금 이만큼이랑 너랑 서로 같은 거죠? 이렇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어차피 이 두 점이 너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맞아? 그러면 이렇게 수의 발을 내려보면 너가 1대 2가 되거든? 왜냐면 너가 1대 1대 2니까. 그러니까 너도 1대 2가 돼요. 그래서 너가 1이고 2고 이쪽도 똑같이 1이고 2죠. 뭐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 자체가 얼마가 나오냐면 4, 너랑 기울기 같은 2가 나와야 되죠. 요거를 대입하시면 그냥 나오는 뭐 이런 문제이고.
좌표 나오면 어차피 넓이 구하는 건 쉽지. 좌표 나오고 나서 넓이는 어떻게 구했니? 이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맞아요. 요거에서 너랑 빼주시는 게 좋은데 얘랑 얘는 어차피 넓이 똑같고 이거 넓이 찾기 쉽고 얘도 찾기 쉽죠? 요거 2분의 1이고 요거 넓이 2고 요거 넓이 얼마냐? 너가 3이고 2니까 3이네? 이거 3이거든? 요거 3? 너도 3이거든? 그러면 전체에서 너 빼면 끝. 11번. 자, 다음과 같은 fx가 있는데 여기다가 y는 n을 갖다 그으면서 밑줄 1, 4분면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를 보고 싶대요. 그럼 일단은 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2분의 1 x 빼기 4에 마이너스 10대 있는 요 함수를 그려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마십 지나가고요. 방금 전에 그렸던 8번이랑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 근데 절대값을 씌우는 거죠.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x축이 너가 원래 0일 때가 얘가 지금 값이 6이거든. 6. 0 들어가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4승이라서 16 빼기 10은 6인데 그럼 x축은 한 요 정도로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x축은 6에 10보다 조금 마이너스 10보다 6에 조금 더 가깝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이제 씌우면 마이너스 10이 꺾여 올라가서 위로.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10이 됩니다. 점근선이 새로운 점근선 플러스 10이 돼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4분면이기 때문에 1, 4분면이 되려면 이런 데는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여기다 이제 천천히 n을 갖다가 그으면서 시그마를 할 겁니다. 자, n이 1일 때 이렇게 지나가지? 언제까지 이렇게 지나가겠어? 5까지죠? 그래서 5까지는 정확하게 2개의 교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 6일 때 이렇게 지나가지. 근데 언제도 9까지는 한 개죠. 그 이후로는 만나지 않죠. 이거도 하시면 끝. 12번. 12번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함수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밑줄 극값을 갖지 않도록. 극값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 애초에 이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0보다 클 때 극값을 가지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단은 도함수를 구해서 어쨌거나 너는 도함수의 실근에 대한 얘기거든.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플러스 a-1 x 빼기 3a 플러스 6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요걸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2를 한번 넣어봤는데 되면 참 좋았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그럼 봐봐. 야 2차식인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괜찮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거 괜찮은 거죠. 0보다 클 때는 서로 다른 두 식은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럼 이런 건 어때? 이런 것도 괜찮지. 어쨌거나 0보다 작을 때 극값은 없으니까. 극값이 있다는 거는 0보다 작을 때 부호 변화가 있는 건데 부호 변화가 있어도 0보다 클 때 있든지 아니면 부호 변화가 아싸리 없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제 넣거나 합집합해서 풀어주는 게 가능하지만 그렇게 풀기 싫지. 왜? 누구 때문에? 대칭축의 위치 때문에. 대칭축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풀지 않고 나 같으면 이거를 이렇게 풀 것 같아요. 애초에 는 0의 관계를 보는 거잖아. 너가 x축과 언제 만나는지 부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관찰을 하는 건데 보니까 a라는 요소 때문에 불편하니까 3으로 약분하고 a를 넘깁니다. 그래서 는 너가 얼마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 맞니? 3으로 약분하고 넘긴 거거든? 3 약분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a이고, 이렇게, 2분의 1,0이라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과,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2차식의 관계로 보고 싶다는 거야, 나는. 이렇게. x축과 저 2차식의 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2차식과 직선의 관계로 볼 겁니다.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 제 같은 경우에는 1,1에서 꼭지점을 가지는 이렇게 생긴 함수거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0을 지나는,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a짜리인 녀석이에요. 이쪽에서 부호 변화가 없으라는 소리잖아. 그지? 그럼 내가 부호 변화가 없다는 거는 기울기가 직선이 어떻게 지나가면 되냐면, 요거 접하는 거 괜찮아요. 그죠? 접하는 거 일단 괜찮아. 접할 때 접점이 얼마일까? 요 판별식이 0이다 해가지고 A값 나올 텐데. 혹시 판별식 0인 거 때리면 A값 얼마 나오니? 계산했을 텐데 아마. 마이너스 1이랑 두 개 나올 텐데. 2. 그럼 요때가 2일 때거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거거든, 이게 지금. 그럼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예요.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요쪽에서는 실근이 있어도 전혀 상관은 없는 거지, 그지? 얘가 너보다 이렇게 돌아가는 건 괜찮죠? 이쪽은 다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식은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다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럼 요때만 봐주면 될 것 같은데? 너보다 기울기가 더 커야 되는 거지? 이쪽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너랑 접하거나 안 만나거나 이쪽에서는 두 실근을 가져도 상관은 없고, 언제? 0보다 작을 때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럼 식 써볼게. 마이너스 2a. 너가 지금 접할 때가 아까 얼마라고 그랬지? a가? 얘가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고 그랬나? 아, 이렇게 된다, 그지? 너보다 기울기가 작거나 같은 건 괜찮나요? 같아도 괜찮죠? 같을 때가 언제야? 접할 때잖아. 그럼 봐봐. 내가 얘는 지금 기울기인 거야, 기울기. 이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니까. 이 2분의 1,0을 지나는 직선이 너랑 접하는 순간에 이쪽 왼쪽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예요. 그 순간의 기울기보다 너가 작기만 하다면 이쪽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혹은 이쪽에서 부호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부호 변화가 없잖아. 이쪽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근데 너보다 살짝 커지면 이쪽에서 두 개의 실근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보다 살짝 기울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는 거죠. 기울기가 작아지면 이런 순간도 있을 수 있다고.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런 거. 근데 얘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 두 개가 있는 것도 물론 안 되지만 이쪽에 한 개, 이쪽에 한 개 있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요게 식 하나 쓰고 끝이라고. 이렇게. 경우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풀지 않는다고. 그게 A를 분리했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거 되게 좋은 풀인데 이거 이해 안 가면 나중에 꼭 다시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요 기울기가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다 괜찮은 거죠? 요 범위니까 A는 2보다 커 나갔다 이렇게 나? 최소로 보는 거? 거꾸로 최대인가? 잠깐만. 아, 기울기가 커 나갔다 해야 되지? 이렇게 돼야 되죠? 거꾸로. 기울기가 이쪽이 돌아가야 돼요. 이쪽이 더 큰 쪽이잖아. 그지? 이쪽이 양의 방향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다 만족한다. 그래서 그냥 답이 4번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숙제를